안녕하세요. 엔비디아 김선욱입니다. 그 앞에 발표하신 분 보니까 좀 자세히 설명하시는데 저는 사실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제가 지금은 그쪽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좀 큰 그림에서 엔비디아의 AI하고 옴니버스라는 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앞에 세션을 보니까 수준이 뭐 일반적인 분들은 아니고 개발자 레벨이셔서 이미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발표를 하기 전에 옴니버스라고 혹시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손 한 번만 들어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네요. 그 들어보신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네. 안 드신 분들도 계시니까 네, 적당히 하겠습니다. 네. 요게 뭔지 아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네, 모르시는 분 손 한 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처음에 이제 그래픽 같은 거 할 때 사실 저희도 가상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물리적으로 보면 저희가 볼 때는 가상 공간 같지 않잖아요. 그래픽도 그렇게 만들려면 저희가 보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영화의 CG 같은 걸 할 때 그러려면 이제 빛을 다 시뮬레이션 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 저희 왼쪽 오른쪽 벽 보시면 이렇게 빛이 비치는 곳 그림자 그 뭐 쇼프트 섀도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해야지 자연스럽게 현실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이제 컴퓨터 이제 CG는 영화 같은 경우는 미리 장면을 정해놨기 때문에 연산 시간이 많이 사전에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가 가상 세계에서 뭔가 시뮬레이션 하거나 지금 우리가 가상 세계에 있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바로바로 움직이잖아요. 리얼타임으로 하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요걸 하는데 이런 한 장면을 만드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저희가 6년 전에 RTX라는 거를 개발을 하면서 그 빛에 이제 처리할 때 빛이 어떻게 하려면 빛이 어디에 부딪히는지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허공에 이제 물론 먼지도 부딪히는데 이걸 다 연산을 할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어떤 물질에 부딪히는 그걸 좌표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드웨어적으로 추가를 했죠. 그 예전에 이제 GPU는 그래픽 처리를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3D 예전에 이제 하드웨어 블록으로 그래픽 카드가 돼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이 연산에 하드웨어 블록 여러 개 있는 거를 좀 블록을 만들고 그때그때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3D 파이프라인이 뭐 이렇게 1부터 뭐 4까지 있다면 두 개만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으로 얘에서 1, 얘에서 2, 다시 얘에서 3, 얘에서 4 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쿠다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과학 연구에도 썼었고 막 이렇게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 레이 트레이싱이 그래픽계에서는 진짜 하고 싶은 건데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그 연산 벽에 부딪히는 연산은 따로 하드웨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딪힌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아까 점점점 나온 거는 그 빛이 하나 둘 셋 여러 군데서 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뭉치는 거예요. 그 빛을 조합하다 보면 사실은 끝이 없어요. 레이트레이션 끝이 없어요. 빛의 개수가 물론 유한하겠지만 엄청 많으니까 이걸 시간 두고 계속하면 이 점점점점이 채워져서 지금 보는 화면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필터라는 걸 써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깨끗한 화면으로 딱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으로는 인공지능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보다 잘하니까. 빠른 것도 있지만 사람보다 실력이 월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도 이런 필터가 있었는데 이걸 인공지능 필터를 썼어요. 그래서 앞서 보션 점점점점 그림만 봐도 이 정도 그림이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집어넣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쿠다코어 갖고 누군가가 했죠. 그래서 6년 전에 이제 RTX 처음 나왔을 때는 요거를 이제 레이 트레이싱 그 하드웨어 블럭에 그 다음에 이런 연산할 수 앞서서 발표자분께서 곱하기 다음에 더하기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인공지능에서 제일 중요한 건 AX 플러스 B 연산이거든요. 그 연산만 빨리 하면은 웬만한 인공지능은 다 빨리 돼요. 그래서 AX 플러스 B 연산만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새로 이제 하드웨어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RTX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림을 보시면 마우스, 네, 요게 이제 아까 말한 부딪히는 거를 계산해 주는 RT 코어고요. 요게 그
그 인공지능을 하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이제 쿠다 코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예전에는 요만큼만 있었다면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갔죠. 이게 뭐 이 크 사이즈가 진짜 칩 사이즈는 아니에요. 일단 블록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그래픽 카드가 지금은 아니고, 또 이제 그래픽 카드 중에 이런 그래픽을 하지 않는 GPU들이 있어요. 연산을만 쓴 앞서 말씀드린 H100 같은 경우 그런 게 요게 없어요. 요게 없고 요것만 씁니다. 근데 실제로 요것도 들어있긴 한데 이게 하드웨어적으로는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 블록이고 실제 아키텍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뉴럴 프로세싱 유닛하고 GPU하고 어느 정도는 다르지만 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엄밀하게는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GPU가 그래픽만 처리하는 용도가 아니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하는 일은 가속화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가속화하는 거죠. 예전에는 GPU라고 처음 불릴 때는 그래픽을 가속화했던 거고, 지금은 인공지능도 가속하고 세상에 웬만한 것들을 다 가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위에 보면 이제 GPU라고 있죠. 그래서 위에 이제 하퍼 이런 것들은 그래픽을 지원하지 않는 GPU.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그래픽도 지원하는 GPU. 그 밑에 이제 그레이스라는 건 이제 CPU도 저희가 만들었고요. 앞서 발표자분께서 그 메모리가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NVLink 로 GPU를 엮는다고 했잖아요. 그 GPU끼리밖에 엮일 수 없었던 거를 CPU도 엮으려고 저희가 그레이스에도 NVLink를 넣었어요. 그래서 ARM 아키텍처 X86은 저희가 다룰 수가 없으니까 ARM 아키텍처에 NVLink를 넣어가지고 그레이스에 NVLink를 써서 GPU랑 CPU랑 엮는 작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블루필드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가속을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단위로 컴퓨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GPU끼리 엮은 게 하나의 컴퓨터가 아니라 이 GPU 뭉퉁이가 있고 이게 네트워크로 다 연결된 게 하나의 컴퓨터예요. 그 슈퍼컴퓨터가 하나의 컴퓨터인 거죠. 그럼 이 슈퍼컴퓨터를 다 엮으려면 누군가는 데이터가 이제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고 가야 되잖아요. 그 네트워크도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슈퍼컴퓨터는 NV링크를 엮어요. 아까 말씀드린 GPU끼리 엮었던 걸 아예 이제 네트워크도 아예 NV링크를 엮어버리는 거 하죠. 근데 네트워크도 더 커지면 NV링크는 못하고 기존에 이제 이더넷이나 다른 것들로 연결을 하는데, 이 네트워크를 이제 또 처리하려면 CPU가 그걸 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CPU가 자기 본연의 일을 못하고 네트워크 처리하는데 리소스를 다 쓰게 돼요. 그래서 이 DPU라는 거는 네트워크에 관련된 일들은 얘가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까 레이트레이싱 할 때 GPU에서 이제 뭐 이렇게 나눠둔 것처럼 이 컴퓨터 전반적인 일을 네트워크 관련된 건 블루필드가 하죠. 데이터 자체도 압축해서 보내고 그 안에 이제 보안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 엄청난 것들이 네트워크에서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더. 그래서 이 DPU 분야도 앞으로는 상당히 발전할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처음에 이제 GPU만 보다가 그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 인공지능을 봤을 때 전체를 가속하다 보니까 바틀렉을 하나씩 찾는 거죠. 앞서 발표자께서 메모리 월을 얘기하셨는데 메모리 월뿐만이 아니라 더 크게 가면, 큰 그림으로 가면 네트워크에서 생기는 바틀렉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더 가다 보면 또 다른 데서 바틀렉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스택을 보면서 어디에 바틀렉이 있다는 걸 찾으면 그때 이제 가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DPU 쪽은 또 이제 멜라녹스라고 네트워크 관련된 회사를 인수해서 이 부분을 빠르게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슈퍼컴퓨터급. 그래서 그 GPT 같은 거 나왔을 때는 사실 슈퍼컴퓨터에서 처음에 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슈퍼컴퓨터 같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 계속 유지하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소프트 왼쪽에 보면 뭐 쿠다 다운로드, 뭐 디벨로퍼 막 이렇게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스스로 많은 것들을 하진 않아요. 물론 중요한 일을 하지만 엔비디아는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앞에 계신 분들처럼 개발자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어느 정도 쓰기 쉬운 것들을 제공하는 데 열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엔지니어 분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한 게, 처음에 어떤 사람은 처음에 이제 알렉스라는 사람은 GPU 프로그래밍도 할 줄 알고 AI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GPU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 일을 뭐 딥러닝을 처음에 활성화시켰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에서는 그런 이제 최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GPU 전문 아키텍처를 아는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분들을 저희가 데브텍이라고 해서 GPU 구조를 잘 아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을 하이어링 많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 뭐 다른 거 티오 상관없이 무조건 하이어링해서 이쪽 부분을 저희가 최적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최적화돼 있어서 그 업계에서 자기 분야에 잘하시는 자기 도메인에서만 열심히 하면 되고 그 밑에 GPU 아키텍처라든지 아까 뭐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거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본연의 업무에서 AI를 쉽게 쓸 수 있도록 이런 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이스라는 CPU는 ARM 아키텍처예요. 그러면 기존에 만들었던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도 ARM에 맞게끔 컴파일되고 다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ARM 쪽에 대해서도 최적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X86에서 썼던 것들이 다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H200이라고 이 그레이스 하퍼예요. 그러니까 GPU하고 CPU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저희가 소프트웨어 최적화하니까 여기 그래프 보시면 왼쪽이 X86 CPU고 그 다음에 이제 H100에 X86 붙은 거, 그 다음에 GH200 이제 CPU를 바꾼 거죠. 이거의 장점은 아까 메모리 앞서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메모리가 CPU에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CPU에 많이 물려 있는 메모리를 GPU로 빠르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이제 메모리를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져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데 이제 해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CPU가 읽으려면은 GPU에 전달하고 이게 PCI 버스 통해서 그 바틀렉을 줄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얼마 전에 슈퍼컴퓨터 학회에서 발표를 한 건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요. 슈퍼컴퓨터들이 앞으로 많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 제일 위쪽에 보시면 이미 많은 엑사플로이 350 엑사플롭스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컴퓨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신경 쓰는 부분은 뭐 조그만 이 단말의 인베디드 시스템도 있지만 이런 큰 시스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옴니버스라는 게 또 등장을 하는데 엔비디아가 AI를 만들면서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발전을 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AI 개발을 하다 보면 데이터도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합성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도 써야 되고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뭘 만들었는데 이걸 적용하려면 물리적인 로봇에 적용하려면 그때그때 다운로드하고 물리적인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뭐 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디지털화해서 그런 것들을 옴니버스 공간으로 가져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디지털화돼 있기 때문에 가상 환경에서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모든 기술들은 옴니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들어갑니다. 그래서 AI라는 게 저희가 하드웨어부터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옴니버스에서 서로 잘 돌고 옴니버스에서 한 결과를 가지고 하드웨어를 또 발전시키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는 뭐 CPU, GPU 뭐 이런 것들, 스위치라든지 뭐 이런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소프트웨어 스택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네트워크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소프트웨어 분들이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사실 엔비디아가 한다기보다는 다른 개발자 분들이 하도록 하고 저희는 그 중에서 이게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직접 서비스한다기보다는 그거를 어떤 업체가 잘 활용해서 파인 튜닝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뭐 이런 정도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약 개발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쪽 개발하시는 전문가들과 타이트하게 붙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철학이 남들을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더 가중치를 줘요. 그래서 뭐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규모는 작지만 앞으로 다른 분들보다 잘할 수 있는 뭐 뭔가를 하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성AI 다 아실 텐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쓰죠.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자료는 사실 조금 됐는데 지금은 뭐 인터넷이나 뭘 통해서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높다는 건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파인 튜닝하고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지금은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이런 말을 하죠. 이렇게 뭐 리니어하게 한다. 뭐 네트워크 있으면 A라는 네트워크, B라는 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거 2단계, 2단계, 2단계 거쳐서도 가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네트워크를 다 통합해서 하나의 모델로
다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제미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출시되면서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전체 스택으로 개발을 해서 하는 거는 그 서비스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에는 그 인공지능을 그렇게만 서비스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앞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AI가 쓰일 텐데 거기에는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누군가가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포용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건 쉽지 않겠죠, 개인이.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조각조각을 가져다가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조립해서 하는 서비스도 충분히 많을 거예요. 그런 전체적인 모델을 뭐 파인 튜닝해서 서비스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방향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다. 뭐 지금 그 사실 보면은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언어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그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몇 안 되는 국가에 들어가 있고, 그 언어를 떠나서 다양한 분야에서 되게 많은 부분에 쓰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뭐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은 뭐 라마 같은 경우는 조금 그 파라미터 좀 적은 모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래픽 카드에서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거 모델이 큰 경우에는 아까 말한 슈퍼컴퓨터급이나 이런 데서 돌아야 되지만 모델이 작은 경우에서는 개인 컴퓨터에서도 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되게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정도 되면은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해서 할 수 있는 대형화된 어플리케이션들도 있지만 각각의 PC에서 쓸 수 있는 것도 나올 거고 또 뭐 통번역 같은 경우는 보안이 또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뭐 핸드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발전한 틀인데 되게 많아요. 이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다가 쓸 수 있으니까 메모리 사이즈를 적게 필요한 경우에는 적은 걸 가져다 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인퍼런스 아까 뭐 앞서서 인퍼런스 설명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실제 사용한 예는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러니까 큰 회사들은 그걸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거를 서비스하고 있다고 뭐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개인이 만드는 것들 아니면 중소기업이 만드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럼 다양한 환경에서 만들어졌는데 에코시스템이 중요해요. 이것들을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항상 서비스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 보수하고 잘 이제 배포하고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배포 뭐 이런 것까지 유지 관리까지 다 모든 스택을 에코시스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GPU에서 쓰던 것들이 요즘에 GPU에서도 다 돌고 그 옛날 서버에 있는 것도 예전 GPU였다면 그게 다 호환돼서 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할 때는 뭐 노트북에 있는 GPU에서 개발을 했더라도 이게 내가 사업이 확장돼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넘어가도 그대로 올려서 쓸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디지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디지털화는 뭐 여러 군데에 쓸 수 있죠. 그래서 AI하고 옴니버스가 여기 섞여서 들어가고 있고 이거의 장점은 이거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한국 타이어에서 개발하고 이런 것 좀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이거를 실제로 느끼시더라고요. 이제 디자인 단계부터 마지막에 이제 프로모션하는 이제 광고하는 단계까지도 다 연결돼서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개발 부서 따로 있고 그거에서 개발이 끝날 때쯤 뭐 누가 하고 뭐 제가 예전에 이제 핸드폰도 개발을 해봤었는데 보면 이제 상품 기획팀이 들어와 갖고 처음에 어떻게 뭐 의견을 주죠. 개발팀하고 뭐 조율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디자인 단계부터 어떻게 나올지 가상화해서 다 해볼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개발하는 중간에 광고까지도 다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동시에 개발할 수 있고 그 워크플로우를 다 서로가 공유하기 때문에 일 처리가 훨씬 더 빠른 거죠. 공유가 잘 되고 그런 장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것도 이제 되게 많이 폭발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앞서 제일 처음에 제가 RTX 그래픽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할 때 가상 생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이런 빛이나 이런 것들이 다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었을 때 동부 쪽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잘 됐어요. 그 행사장에 이제 가지고 가서 이제 행사 때 시연하려고 했더니 안 돌아요. 뭐 날씨도 비슷한데 안 돌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초반에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다양하게 이제 날씨도 바꿔가면서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게 가상 공간에서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게임에서 있었으니까 뭐 가상에서 했었게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까는 실제로 쓰는 데이터의 99% 이상이 합성 데이터예요. 가상 공간에서 만든 데이터고 사람이 물론 이제 어느 분야에 따라서 그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겠지만 웬만한 분야에서는 가상에서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그 저희가 바둑 이세돌을 했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의 기보를 가져가지고 기보는 했지만 나중에 뭐 알파고 제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 바둑을 둬갖고 자기네들끼리 합숙해서 훨씬 더 높은 단계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완성도 있는 AI를 만들려면 사람이 만든 데이터로는 되게 부족하고 합성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합성 데이터는 그냥 만들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만드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픈 USD라고 해서 그 데이터 포맷을 통일해서 그걸 쓸 수 있게 만들고 그러면 내가 만든 이 데이터를 다른 사람의 환경에서도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포맷, 3D 데이터 포맷을 이제 통일하고 있는 거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으로 이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뭐 책상 여기 있는 것들 다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 인공지능으로다가 요거 만들어줘 하면 USD 포맷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만든 다음에 이런 빛이나 이런 물리 적용을 다 적용해서 레이 트레이싱을 걸어서 실제와 같은 카메라 환경으로 볼 수 있어서 이제 트레이닝이나 뭐 테스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분야도 상당히 가까운데 이거 AI 피직스라고 해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아까 이제 보이는 거는 처리를 했잖아요. 레이 트레이싱 같은 걸 해서. 근데 실제로 가상 생활은 물리적인 법칙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충돌을 했는데 이게 어느 충격량으로 어떻게 하냐. 이거 예전에는 이제 피직스라고 해서 그냥 저걸 했었죠. 그냥 계산을 했었죠. 알고리즘으로. 근데 이거 그렇게 해도 크게 차이는 없어요. 예전까지 잘해왔었고 했으니까. 근데 그게 되게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AI로 합니다. AI로 그런 공식들을 조금 집어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요. 데이터를 계속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증기의 흐름이나 터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000배 정도 빨라요. AI를 쓰는 연산이. 그러니까 정확도는 미리 테스트해서 하고 실제로 이제 인퍼런스 하면서 그거 계속 측정하는데 그냥 알고리즘을 쓰는 경우보다 한 4,000배 정도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구 슈퍼컴퓨터가 이제 기상청 컴퓨터가 되게 슈퍼컴퓨터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상청 그런 슈퍼컴퓨터가 하는 게 날씨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예측하는 거. 그것도 인공지능을 쓰면은 한 45,000배 빠릅니다. 그 연산이. 그게 다 이제 물리 계산인데. 그래서 이런 물리 계산도 되게 빠르게 할 수 있고 옴니버스에서는 그 모듈러스라 해서 이제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저희 프로그램이 있고 엔비디아가 만든 기존의 알고리즘이라든지 다른 회사에서 만든 이제 물리 AI라든지 AI 뭐 피직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다 옴니버스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옴니버스라는 거는 이제 가상 데이터도 쉽게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툴들의 그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회사들이 이미 저걸 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옴니버스로 이제 연결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기존에 3D를 만드는 이제 3ds max라든지 뭐 여러 회사의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이런 소프트웨어에 없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없는 기능들도 추가로 넣을 수 있어요. 아까 뭐 AI 피직스라든지 이런 것들 넣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이거를 사용해서 쓸 수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옴니버스 환경에 도움이 되는 회사들, AI를 써서 그 옴니버스를 써서 이득을 보는 회사들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옴니버스는 그런 식으로 기존 우리 자체의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주요한 거는 그 USD 포맷으로 연결된 것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브라우저 비슷한 거죠. HTML로 돼 있다면 그게 이제 USD로 도는 거죠. 예전에 이제 2D가 HTML로 돼 있다면 저희 이제 3D 색상에서는 USD라는 포맷으로 하는 거고 그걸 할 때 이제 그 하드웨어도 이제
작은 하드에서도 돌고 파워풀한 하드에서도 돌고 기존의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아니면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들이 다 연동해서 돌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가상 세상을 만드는데 엔비디아 혼자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뭔가 지구를 만들고 어떤 환경을 만들고 혼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존의 것들을 잘 사용해서 쓸 수 있고 또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옴니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I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플리케이션이 각각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기능을 했다면 옴니버스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고 데이터를 이제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마다 어떤 펑션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컨트리뷰션해서 그 기능을 쓰는 거죠. 연결됐던 것들이.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되게 다양한 툴을 써서 왼쪽에 있는 다양한 툴을 써서 오른쪽에 있는 하나의 그림을 만들 수 있고 이건 이제 그림의 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떤 로봇이 다닌다거나 어떤 다른 행동이 일어난다면 거기에 또 AI라든지 다른 물리 법칙이 또 어플리케이션이 붙어가지고 서로 연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거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VR로 볼 수도 있고 AR로 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이제 공장인데 공장에서 뭐 하면은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공장 안에 이제 USD에는 이제 메타데이터에 그 공장을 만들 때 어떻게 뭐 설계도부터 어떻게 이력, 뭐 수리 이력이라든지 그런 히스토리를 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화 할 때 USD 포맷을 쓰시면 그런 기록을 다 남길 수가 있고 다른 어플리케이션도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공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게임에서도 그냥 가져다가 또 쓸 수 월드를 만들 수도 있고 다른 데서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게임에서도 그런 메타데이터를 다 봐가지고 여기에 어떤 이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 지금 이제 생성 AI가 또 이제 옴니버스에서 당연히 쓸 수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디자인을 할 때부터 해가지고 광고까지도 다 쓸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CAD 데이터를 가지고 USD 형태로 해서 뭐 디지털 트윈으로 이제 가상으로 돌려보고 뭐 생성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건 당연히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요걸 가져다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도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가짜예요. 생성 AI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가짜로 넣어가지고 서로 조합해서 광고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 단계부터 손쉽게 어떻게 할지를 다 예측하고 병렬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얼라이언스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시작은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저희가 run USD라고 해서 어떤 USD 포맷을 만드셨을 때 그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HTML로 만들면 브라우저에 한번 띄워보잖아요. 실제로 도는지 그런 것처럼 USD로 뭔가를 만들었을 때 실제로 도는지 그래서 옴니버스 클라우드에서 run USD라는 거 제공해서 실제로 내가 만든 USD 포맷이 도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API를 제공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볼 수 있죠. 뭐 AR 형태로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내 핸드폰에서 내가 찍은 사진을 만약에 이렇게 찍어 셀카를 찍고 이거를 생성 AI를 써가지고 내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얘를 USD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올려놔서 이게 실제로 도는지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USD라는 게 호환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핸드폰으로 만든 가상의 내 아바타를 다른 쪽으로 보내서 USD 포맷을 지원하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면 글로 보내서 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뭐 애플폰에서 찍은 내 사진을 혹은 갤럭시에서 찍은 내 사진을 USD 포맷으로 해서 페이스북에 어디에 합성해서 3D 포맷에 맞게끔 뭔가를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돌아가는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챗 USD라는 것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이제 챗 GPT처럼 GPT도 보시면 뭐 GPT 뭐 이렇게 할 때 뭐 어떻게 써 이렇게 물어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USD 포맷을 어떻게 쓰고 이런 복잡한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USD 내가 맞는 걸 USD로 바꿔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없는 것들을 뭐 이 공간은 USD 포맷 뭘로다가 채워줘 뭐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AI라고 뭐 일종의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USD 포맷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